그러니까 퍼블릭한 공간으로 가득 차 있고 이동하는 공간으로만 차 있는 도시 안에서 공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벤치도 없으면은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벤치를 안 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처음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저희 반에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봤을 때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좀 반감이 들죠. 처음에 만날 때는 완전히 거의 이순신 빙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쟤한테는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거의 수업 시간이 임진왜란 같아.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 한 두세 달 지나면은 제가 그 친구랑 제일 친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 딴 게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봤던 만화가 똑같아요. 마징가 제트, 드래곤볼, 슬램덩크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친구는 나하고 청소년기의 추억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공통 분모가 훨씬 더 많구나, 이걸 느끼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국민 드라마입니다.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 같은 걸 보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감정 상태가 똑같아지고 그 드라마 본 얘기 하면서 친해지고, 드라마 주인공 죽으면 다 그 다음날 가면 막 다 자기 친구 죽은 표정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다 유튜브나 OTT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 다른 예능 프로를 다 각각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SNS에서는 사실은 공통 분모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분열화되고 파편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더 많은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꼭 필요한 건 뭐냐? 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던 거가 벤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분포가 또 중요하다. 공원은 사이즈보다 분포가 더 중요해서 가까운 거리에 10분 이내에 공원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공원에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실내 공간이 도서관이 많아서 거기서도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싸게 먹히는 게 벤치다 그랬어요. 저희 셜록 현준 채널에서 많이 강조했지만 모든 공간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움직이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 우리가 어떤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들려면은 사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도나 인도는 전형적으로 이동을 하는 공간이죠. 그 공간은 계속 이동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눠 쓰지만은 내 공간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벤치를 두는 방법이고, 그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어느 사회를 가든지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려면은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봐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에 950m 구간에 벤치가 170개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길이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가면 벤치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벤치가 3개밖에 없는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걷다 보면 당연히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앉을 때를 찾게 되는데 벤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딜 가요? 카페를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커피숍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이게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 많고, 우리 보시면은 노래방, PC방, 멀티방, 게임방, 찜질방, 그래서 다 방자 들어간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다 돈을 내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도시에서 공간을 쓸 때 다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카페가 있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앉을 데가 카페밖에 없으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5천 원 내고 비싼 커피숍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가 커피숍을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에 따라서 가는 공간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10년을 살아도 공통의 추억이 안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공원이겠고, 그 다음에 좀 더 돈 들이면 도서관이 되는 거고, 제일 싼 게 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가 많아지면은 그러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분이 이제 강남구청이 그 취지를 아시고서 테헤란로의 세상의 모든 벤치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차례에 걸쳐서 몇십 개의 벤치를 저희가 깔았고요. 그때는 도네이션도 받고 그다음 벤치 디자인도 받아가지고 각기 다른 벤치를 다양하게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따로 또 가치라는 그런 벤치를 한번 만든 적이 있죠. 따로 또 가치 벤치가 뭐냐면은 벤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같이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저 같은 약간 개인주의자는 또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벤치의 특징은 벤치를 둘로 쪼개서 2개의 의자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서 내가 앉고 싶은 방향으로 앉을 수도 있고 한 방향을 볼 수도 있고 마주보거나 옆에 앉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게끔 따로 또 가치라는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대제철이 스폰서를 해서 푸르메 재단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앉는 벤치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장애인과 함께 우리가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만드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가장 적은 재료와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저희들 첫 번째 컨셉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겠죠. 어떠한 컨디션에서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면은 또 많은 벤치를 놓을 수가 있겠죠. 제한된 예산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벤치 하나의 제작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벤치에는 등받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기대서 앉을 수 있어야지 편안하게 오래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등받이가 생기게 되면은 벤치를 3개 놓을 수 있는 걸 2개밖에 못 놓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받이를 없앴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생기면은 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인도폭 같은 데나 좁은 공간에서는 이 벤치를 설치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등받이가 없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벤치를 만들고 제작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띄워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마련을 해놓고 그 옆에다가는 컵홀더를 우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일반인의 벤치가 시작되는 그 사이 공간, 휠체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같은 방향을 보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모닥불 설명할 때에도 모닥불이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물체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포스터 볼 때도 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을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단결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 앉았을 때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고요. 보통은 뭐 항상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라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여주는 게 또 다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장애인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일반인들이 앉을 때도 내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컵홀더를 쓰려면 저 멀리에다가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멀리 놓여졌을까 생각을 하면 그 밑에 장애인 마크가 있고 아 여기는 장애인을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구나.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공간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라는 거를 의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벤치의 어떤 디자인 컨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쇠로 되어 있는 벤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워낙 기니까 차가운 쇠로 된 벤치에 앉았을 때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계절에 그 온도의 차가 많이 있더라도 가장 온도의 변화가 적은 나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는 면적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제 물에 가장 강한 잎해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비가 내렸을 때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그 사이를 살짝씩 벌려가지고 빗물을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 만들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26개의 벤치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때 벤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컵홀더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의자 바닥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컵홀더를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몇 cm씩의 그 사이즈 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올해에는 33개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벤치를 만들 때에는 제작을 도와주겠다라는 스폰서를 찾았는데 가장 힘든 게 장소를 찾는 게 어려워요. 그 장소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1차에서는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벤치는 기증이 된 상태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이제 서울시가 되는 거죠. 올해에는 33개의 새로운 곳에 설치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지방 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더 일어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개의 벤치들이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강남에 벤치를 두자는 얘기를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벤치의 효용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날씨가 아주 좋은 데 비해서는 쓰임새가 적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하고 되게 기후가 비슷한 뉴욕 같은 경우, 뉴욕도 사실은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기후입니다. 겨울이 되게 길고 춥고 여름도 엄청 덥거든요. 습하고. 그곳에도 똑같이 벤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벤치라고 하는 거는 그 날씨 핑계 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발코니를 강조할 때도 그렇고 제가 벤치를 강조할 때도 그렇고 비어 있을 때도 많잖아요. 벤치가. 그 공간에 비어 있는 벤치가 있을 때와 그 벤치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무슨 차이냐면은 벤치가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앉아서 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벤치가 없다면은 나한테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발코니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거랑 비슷해요. 사장님이 낮 시간 동안에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의 포지션과 친구가 밖에 나와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없는 일반 말단 사원의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내가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주는 심리적인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는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곳곳에 있는 비어있는 벤치만 보더라도 그 보여주는 가치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페가 벤치보다 많은 이유도 우리나라가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보다 자동차 비율이 높은 이유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 소유가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도시가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앉을 수 있으려면은 내 차 안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의자가 없으면은 내 자동차 의자라도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퍼블릭한 공간으로 가득 차 있고 이동하는 공간으로만 차 있는 도시 안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공원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벤치도 없으면은 결국엔 이 도시 안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내 차를 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야지만이 내가 그 차에 앉아서 한강 시민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있든지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이런 벤치가 늘어나고 도서관과 공원이 늘어나면은 반대로 자동차 소유는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보급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공간을 많이 원하는 거는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고 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벤치가 제일 싸게 먹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이 과거에는 많았던 벤치들이 점점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권에도 예전에 의외로 벤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지더군요. 서울시 전역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쓰레기통과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벤치도 노숙자를 방어한다고 높지 않게 구조물이 설치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강남구가 2번의 세상의 모든 벤치 프로젝트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심사하러 갔을 때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강남구 내부에서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서 벤치를 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시느냐? 관리하시는 분이 반대를 해요. 벤치가 없으면은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벤치가 생기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만드는 게 제일 속편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뭘 하나 만들면은 그 관리를 갖고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해밀 초중고 만들 때에도 그때 컨셉이 학교 운동장을 가운데 공원으로 뺀 다음에 아이들이 숲속에서 축구하고 방과 후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운동장 옆에 화장실을 두는데 이걸 누가 청소할 거냐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걸 세종시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LH에서 해야 되냐 뭐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없앤 이유도 있지 않나 싶어요. 쓰레기통을 없앤 이유도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없앤 것도 많죠. 그걸 다 수거하러 다녀야 되는 거니까. 뭐 쓰레기통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다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도시 미관에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통이 없어져서. 근데 벤치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힘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벤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초중고 학생들 봉사하는 것들도 많던데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그 벤치를 관리하는 것조차도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도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것 중에 정원을 가꾸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정원 가꾸는 것보다는 벤치 관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항상 나와요. 제가 벤치 노천 얘기하면은 노숙자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 노숙자 누워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나왔죠. 노숙자들이 눕지 못하게 꾸불꾸불하게 바닥에 돼 있는 그런 벤치도 있고요. 누울 때 불편하게 하라고. 그리고 뭐 칸막이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좁은 아주 엉덩이만 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좁은 디자인도 있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숙자가 10,000명이면 한 벤치를 한 100만 개 두면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건 그거겠죠. 누구나 쓸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벤치를 놨더니 노숙자가 항상 누워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공간으로 점유를 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비인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만든다 하는 거는 일종의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노숙자 문제는 벤치를 안 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벤치를 안 둬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화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